주택 사는데 디포지트가 필요 없다. 이것이 여기에서 나오거든요. 누가 웨스트팩을 고소를 한가요? 손님께서. 손님이 네. 웨스트팩을 고소를 했어요? 네네네. 제3금융권? 제3금융이요? 네. 혹시 제3금융이면 사채? 지금 이제 어느 때보다 첫 집을 구매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졌어요. 얼마 전에는 퀸즐랜드 정부에서 이 첫 집 구매를 좀 약간 하게끔 만들어 드리는 정책이 하나 또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First Home Buyer Home Ownership 그란트가 15,000불에서 30,000불이 올라갔고 이제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거를 받고 싶어가지고 더 이제 문의를 많이 주시거든요. 그래서 근데 분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요거 말고 또 있잖아요. 다른 것들이 네. 뭐 또 First Home Buyer Guarantee Scheme 뭐 이것도 네.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모기지 브로커 분이랑 또 상담을 받을 때 자세하게 받아보셔라. 이제 또 저는 설명을 그렇게 드리긴 해요. 그래서 어떤 것들이 첫 집을 구매하려는 그 구매자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인지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해주신다고 하시면 네, 어떤 혜택들이 있을까요? 첫 집 구매 혜택 만약 저희 퀸즐랜드만 보면 네. 메인으로 세 가지라고 봅니다. 첫 번째는 이제 50만 불 이하, 50만 불 이하 주택이시면 스탬프 듀티 웨이버하는 것. 네, 이것이 만약 한 5년 전이었으면 아주 그래도 괜찮은 혜택이거든요. 스탬프 듀티. 그렇죠. 5년 전, 5년 전. 하지만 네. 지금 솔직히 손님들도 많이 보면 그래도 여전히 좋은 위치 혹은 하우스 이렇게 보면 50만 불 이하가 좀 어렵고 어렵죠. 네. 그렇죠. 그래서 한 코비드 때부터 이제 나온 것이 70만 불 이하. 네, 이제 정부에서 15% 가능하고 네. 손님은 5%만. 네. 그러면 이제 간단히 보면 손님께서 론을 95% 주택 가격이 95%까지 하고 여기 모기지 인슈런스 전략한다는 뜻입니다. 아, 그럼 LMI를 네. 안 내도 되는 거예요? 네, 네, 70만 불 이하를 사면? 네, 70만 불 이하. 네. 이것도 저희가 최근에 처음 나왔을 때는 하시는 분 적지만 네. 최근에는 엄청 많거든요. 네. 네. 그러면 인감이 또박또박 들어오신 손님들 네. 하지만 디포지트가 5% 정도 혹은 그보다 더 적고 그러면 여전히 최근에 보면 한 60 몇만 불 주고 타운하우스는 아니어도 네. 타운하우스단가 아파트 사시는 분 많습니다. 오프터 플랜은 적고 이것은 다 보통 지원집. 지어진 집으로? 네. 그렇게 해서 혜택을 오프터 플랜이라 해도 뭐 한 달 이내에 다 지워졌다면 그렇게. 네, 이런 것도 있고 네. 그리고 이제 금방 헨리 팀장님 말씀하신 그 세 번째 75만 불 이하 새 주택 네. 3만 불 가ran티. 네. 네, 그게 제일 많으시겠죠. 아무래도, 그쵸? 이것은 문의하시는 손님들 많고 네. 네, 하지만 이것으로 하려면 그래도 오프터 플랜이 더 선택을 할 수 있는 그 범위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쵸. 네, 네. 75만 불은 이제 오프 더 플랜 뭐 타운하우스, 아파트 아니면 이제 하우스 앤 랜드 패키지가 네. 가능하니까 이제 요걸 가지고 3만 불을 지원을 받는 네. 이제 이런 상황들이 많겠네요. 그렇죠? 네. 론 상담을 이제 처음 진행하시는 분들이 론만 받으면 이제 그 안에서 모든 게 이제 해결이 될 거라 생각을 하시고 사실 집을 사는데 여러 비용들이 또 있잖아요. 업프런트 비용이라고 네. 해서 이런 비용들이 있는데 요거까지는 이제 생각을 잘 못 하시고 계시다가 요 금액이 딱 튀어나오니까 허걱 이런 비용까지 생각을 했어야 됐네. 이제 이런 케이스들도 있어가지고 모기지 브로커 분이랑 이제 상담을 하시게 되면 어떤 업프런트 비용이 있는지 이제 이런 것도 안내를 해드리잖아요. 네. 그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신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희 만약 추가 비용이라 하면 업프런트 비용이라면 메인으로 스탬프 듀티거든요. 스탬프 듀티가 비례가 좀 많이 차지하고 그리고 이제 정부 등기 비용, 그리고 트랜스포 비용, 변호사님 비용 이런 비용 등등 포함하면 주택 가격이 4% 정도를 생각해야 합니다. 포스트 홈바이어 네네. 손님들 매서 10%인가 이것이거든요. 네네. 이 4% 정도는 업프런트 비용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네. 그리고 주택 가격이 한 5% 정도 추가해서 이것이 10% 생각해 주시면 이제 네네. 간단할 것 같고 만약 첫 구매 아니고 두 번째 구매, 세 번째 이럴 경우는
저희가 많이 해온 것이 이제 리파이낸스 하면서 네. 이 부분 이퀴티를 빼는 것입니다. 아. 그래서 많은 손님들 혹은 유튜브 보면 많은 손님들 토사연주택 사는데 디포지트가 필요 없다. 이것이 여기에서 나오거든요. 아, 그렇군. 네, 추가로 한 24% 캐시아웃 할 수 있다면 아, 네. 그러면 네. 20% 디포지트에 네. 뭐 4% 스탬 듀티 이런 모든 등기 비용 다 해서 홈런 받는 손님들 많거든요. 그러면 투자용 주택 보면 네. 솔직히 디포지트가 없이 네. 추가 비용 없이 네. 100%로는 받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집을 구매하려면 우리가 이 한 집 구매 가격의 4% 정도는 떼가지고 자 여기저기 다 변호사 비용에 스탬 듀티에 이제 뭐 등기 비용에 이제 뭐 요거는 떼어놓고 또 생각을 하고 디파짓 부분은 또 디파짓대로 따로 생각을 하셔야 되고 네, 이렇게 생각을 해주셔야겠네요.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신 다음에 네, 예산을 잘 짜보시면은 될 것 같네요. 네, 이제 저희 그 상담 문의를 주시는 분들 중에서는 첫 집 구매를 준비하시려는 분들이 이제 가장 많았고 뭘 먼저 해야 되는지 몰라서 모기지 브로커 상담을 일단 제일 첫 순위로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인컴은 당연히 얘기해야 되고 그래 디파짓도 얘기를 해야 되지? 내가 뭐 한 달에 얼마 쓰고 이런 것도 다 얘기해드려야 되나? 뭐 신용카드 있고 이런 것도 얘기해야겠지? 뭐 이제 이러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셸리님께서 어떤 정보들을 정확히 알아야지 도와드릴 수 있는지. 이것이 저희가 왜냐면 홈런 지나면서 저희가 인터뷰는 네. 미니멈 2-3번 합니다. 상담도 2-3번 많이 할 것이고 네네네. 저는 한 번에 모든 인포메이션을 클릭하기 좀 어렵거든요. 그렇죠. 이제 금방 말씀했다시피 가장 기본적인 상황부터 네네. 뭐 가족 상황 그리고 인컴 그리고 뭐 이제 말했던 신용카드 뭐 교육 뎁 이런 것이 모두 다 기본적인 상황이라 생각하거든요. 네네. 그러면서 저희가 이제 먼저 손님 보고 인컴 서류 그리고 현재 갖고 있는 부채 뭐 크레딧카드나 네네. 카론 이런 정보를 먼저 달라고 합니다. 이런 정보를 많이 먼저 보내주시면 네네. 저희가 최소 가장 기본적인 원 금액이 얼마쯤 나올 수 있는가 이것을 먼저 계산하고 이제 비용이 왜냐면 이것이 또 옛날 이야기겠죠. 눕는 절까지는 은행에서 비용을 이렇게 디테일하게 보지 않거든요. 저희가 보통 런 신청할 때 베이시크 리빙 익스펜스 $1,000 저기는 끝이거든요. 이것도 후에 이제 18, 19 그때 넣고 손님께서 웨스페를 신고했거든요. 고소했거든요. 고소한 원인이 그때 홈런이 이렇게 많이 주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 생활비용이 이렇게 한 달에 많이 나오는데 돈을 갚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누가 웨스트팩을 고소를 한 거예요? 손님께서. 손님이 네. 웨스트팩을 고소를 했어요? 네네네. 이것 때문에 그 후부터 모든 은행에서 리빙 익스펜스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리빙 익스펜스 디테일하게 기본적으로도 그로서리 그리고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뭐 트랜스포트 전화 비용 기본적으로 다 디테일하게 하고 이렇게 보면 저희가 이제 은행에서 기본적인 생활비용 빼고 뭐 만약 집에 애들이 사립학교 다니면 사립학교 비용 그리고 프라이빗 인슈런스 비용 이것은 또 추가 비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비용에 관련해서 제가 두 번째 인터뷰 할 때 상담할 때 디테일하게 물어봐야 합니다. 아예 첫 인터뷰에 저희는 지금 애들은 사립이고 프라이빗 인슈런스는 무파 메디뱅크 얼마이고 어느 은행에서 지금 현재 많이 사용하시고 이런 디테일 알려주시면 더 고맙죠. 그렇구나. 그래 저희 상담하다 보면 이제 보통은 인컴 디파짓 정도만 가지고 이제 상담을 진행하려다 보면 솔직히 이게 정확한 금액을 산정하기는 힘드네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첫 집이나 이제 뭐 집 구매 계획이 있어서 모기지 브로커랑 첫 상담을 준비하시는 분이시라면 당연히 인컴은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디파짓 어느 정도 있는지도 당연히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되고 자녀가 있다고 하시면 자녀에 대한 이제 그 비용 지출
뭐 프라이빗 학교에 다니고 있으면 이제 그 교육비에 관한 것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프라이빗 인슈런스 가지고 네. 있으면 이제 그 부분 비용도 말씀을 해드려야 되고, 또 제일 중요한 건 지출 비용에 대한 상세 내역을 어느 정도 알고 있으셔야지 정확하게 상담을 네. 받는 데는 도움이 많이 되겠어요. 네. 그래서 또 무엇보다 모기지 브로커분을 믿고 신뢰를 하셔야지 이제 이게 다 오픈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로 다 노출을 하셔야지 이제 정확한 금액을 받으실 수 있으니까, 준비하고 계신 분들은 이제 이런 거를 숙지를 하시고, 좀 빨리 상담을 진행하고 싶다 하시면 그거를 첫 번에 다 말씀을 드리면 금방 나오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하나만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네. 헨리 팀장이 바이오 에이전트 맞죠? 네. 브로커도 바이오 입장입니다. 저희 손님 손님들 입장에 브로커는 손님들 입장에서 그렇죠. 문제를 고려하기 때문에 네. 첫 상담부터 네. 서로 믿고 음. 실제 상황을 알려줘요. 저희가 방안을 짜든지 아니면 계획이 나올 것 같거든요. 네. 어떤 손님은 전화해서 네. 인감은 어만 불입니다. 네. 이 수치가 어만 불이 어떻게 남았는지도 모르거든요. 네, 이것이 좀 어떤 때는 저희가 난감한 문제가, 손님께서 브로커를 믿어야 저희가 순조롭게 그렇죠. 진행할 수 있지만, 네. 손님들은 뱅커를 믿지만 브로커 믿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이것이 좀 이상한 점인데, 그렇구나. 뱅커는 은행 입장입니다. 뱅커는 영원히 은행 입장이거든요. 네네. 은행 입장하고 대립이 될 경우는 은행을 선택합니다. 음. 브로커는 손님 입장입니다. 네. 바이어 입장. 네네. 저희는 은행보다 손님께 맞는 것을 찾거든요. 네, 이것이 큰 차이점. 네. 이게 저는 정말 오늘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담을 받으실 때는 100% 노출한다고 생각하시고, 정확한 내 재정 상황을 네. 얘기를 해주셔야지 정말 도와줄 수 있는 네. 마음도 이렇게 더 생기는 거고 그렇지 네. 않겠습니까? 네. 그렇죠? 네, 저도 이제 질문을 하나 던질게요. 지금까지 지니 홈즈 고객을 많이 상대를 하셨는데, 그렇죠? 근데 그분들 중에 특이한 점이 있었어요. 어느 뱅크를 가고 어느 브로커를 가면은 네. 돈이 안 나온다라는 분도 있었고, 심지어 원하는 금액이 턱없이 부족하다 이런 분들이 있었는데, 저희는 항상 그래도 한번 세컨드 오피니언을 들어봐라 라는 측면에서 소개를 해드리거든요. 근데 또 돈이 나와요. 왜 그런 걸까요, 이거는? 이 문제 저희 해답하기 정말 어려운 문제였네요. 만약에 저희가 프로로 이제 말한다면 솔직히 저희 한국은행만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저희가 할 수 있는 은행이 4대 은행, 4대 밑에 2대 금융권, 그리고 제3금융권. 제3금융이요? 네. 혹시 제3금융이면 사채? 네, 영어 사채. 중국에서 혹은 한국에서는 사채가 비슷하겠지만 네. 호주 모든 랜드든 에시크가 엄격히 관여합니다. 음. 손님께서 두려워할 것이 아니고 네. 랜더가 두려워해야죠. 손님께서 리페이먼트 못하면 랜더가 무섭죠. 그래서 호주에서는 차이가 이제 은행마다 랜더마다 인트레스트 레이트, 그리고 이제 비용이 있겠죠. 제3금융권은 무조건 비용이 있고 이자가 좀 비싸고, 하지만 가능하고 선택이고, 저희 쪽에 와서 런이 문제여서 주택을 못 산다 하기보다 솔직히 디포지트 때문에 못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말했던 왜서 저쪽에서 나오지 않았지만 여기에서 나올 수 있는가. 그러면 이 문제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겠지만 저희가 할 수 있는 랜더도 많고, 은행마다 폴리시가 틀리고, 손님도 솔직히 자기가 모르는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면 저희가 많은 디테일가 필요한 것이죠. 디테일 할수록 저희가 가능한 은행도 찾을 수도 있고. 네. 너는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말하기 좀 민망하지만 그래도 저희는 홈런에서 문제 생겨서 세트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것은 없습니다. 오, 0%. 네. 그럼 몇 개의 랜더를 지금 이것도 제가 4대
4대 밑에 한 쌍꺼풀 묘 이런 제가 되게 다 이대 금융권이라고요. 그리고 손저지, 뭐 마커일, 14개? 14개. 네. 하지만 이 랜더가 몇 개인가 하는 것은 저희가 그만큼 어크리디테이션 필요한가? 어떤 브로커는 보통 3개, 4개만 할 수도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 어떤 브로커는 4대 하지 않고 전문 2대 금융만 할 수도 있고 하지만 다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저는. 하지만 메인이 이 손님께 어떤 랜더가 맞는가 이것이 메인이라고 봅니다. 아, 네. 그렇군요. 2대 해도 좋고 뭐 다 괜찮지만 네. 손님께 맞는 운행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그게 또 제일 중요한 역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쪽 다른 데서 안 돼서 셸리한테 온 경우 같은 경우는 다른 모기지 브로커가 이 바이어, 그러니까 이 손님한테 안 맞는 랜더를 소개를 시켜준 경우가 될 네. 수가 있겠네요. 역시 유능하신 분이시죠. 감사합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달려왔어요. 마지막 질문은 모기지 브로커 분으로서 집을 구매하려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제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떤 조언들이 있을까? 론을 내가 이제 더 잘 받으려면 어떤 일을 조금 해야 되고 어떤 조언을 들어야 되는지. 모든 런 예를 들어서 홈런, 카론, 뭐 퍼스널 런, 비즈니스 런 이 모든 런 가운데서 네. 솔직히 제가 보면 홈런 필요한 서류가 가장 많고 네. 홈런 계산기 두드릴 때 이런 추가로 부채가 있으면 네. 다 영향 많이 보고 여전히 저희가 많은 퍼스트 홈바이어 손님께서 호주에서 생활하시면 호주에는 크레딧 리포트라는 것이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예전 같은 경우는 크레딧 리포트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기본상 디폴트 페이먼트 빼고 디폴트 페이먼트라는 것이 이분께서 호주에서 생활하면서 예를 들어서 전화 비용, 전기세, 이런 비용을 제 시간에 내지 않았으면 네네. 크레딧 리포트의 디폴트 페이먼트라고 보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보통 가끔 가다 보면 손님께서 뭐 유학생 시절에 전기 비용이나 뭐 전화 비용을 내지 않았다면 이것이 디폴트 페이먼트에 남겨서 이제 홈런 받을 때 네네. 영향을 주겠죠. 네. 네. 하지만 디폴트 페이먼트 이렇게 나온 것이면 저희도 그래도 지금 은행에서는 다 픽스 가능하거든요. 네네. 하지만 어떤 손님은 자기 크레딧 리포트에 문제가 있는 것을 모르고 있거든요. 아, 그러시구나. 예를 들어서 최근에 버스트 홈바이어 손님이신데 네네. 모든 서류 다 준비되었고 계약서 사인도 했는데 네네. 저희가 런 진행하기 전에 꼭 크레딧 체크합니다. 네네. 이것이 은행에서도 하기 때문에 저희가 네. 먼저 하는데 네. 디폴트 페이먼트 음. 보다폰에서 디폴트 페이먼트 있었는데 네. 손님께서 모르고 있거든요. 음. 수사해보니 손님 문제가 아니고 네. 누군가 손님 아이디 도용해서 아. 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런 일도 있을 수 있고. 네, 그래서 가끔은 적지만 많지는 음. 않지만 네네. 가끔은 이런 케이스가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만약에 주택 사실 계획이 있거나 홈런 받을 계획이 있으면 네. 저희가 지금 크레딧 체크 매년마다 손님께서 퍼스널 프리 체크 할 수 있거든요. 네네. 네, 이퀴팩스하고 이제 웹사이트에 들어가면 네네. 프리 체크 가능합니다. 저희 견이는 그래도 주택 사실 계획이 있으면 한 3개월 전, 2달 전 한 번 먼저 네, 체크해보는 것이 견이합니다. 네. 이제 근데 모기지 브로커를 마침 찾고 있었는데 지니 집에서 이렇게 좋은 영상을 보시고 궁금하네. 저 셸리란 분이랑 한번 상담을 받아보고 싶은데 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영상 하단에 보시면 이제 그 설명이 있거든요. 저한테 일단 연락을 주시면 제가 모기지 브로커분 셸리를 연결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네. 오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I'm your genie in a bottle.